행복한 라디오 개제나 청춘. 안녕하세요.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있는 행복으로 멋진 하루를 보내시면서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개지나 청춘 11월 2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최수환 가을의 시 김현성 넓이와 높이보다 내게 깊이를 주소서. 나의 눈물에 해당하는 산비탈과 먼 집들의 불을 피우시고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배하게 하소서. 나의 공허를 위하여 오늘은 저 황금빛 열매를 맞아. 선생 당신께서 내게 약속하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소서. 김현성. 수환 선생님 한 주간도 편안히 잘 계셨어요? 네, 그래 저래 좀 지냈어요. 1월 달이 긴 여름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1월 달이 11월 달이 정말 여름같이 길게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의 긴 여름도 이제는 12월 달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는 또다시 얼마나 추울까를 염려해 봅니다. 산다는 것은 버티는 인내심에서 나오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라고 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많이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얼마나 더 길고 짧게 하려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온의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난데없이 지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들의 사실 사철이 너무 달라져 가지고 사실 뭐 언제 더울지 언제 추울지 언제 벼락을 칠지 그걸 몰라 가지고 힘들어요. 어쨌든 뭐 잘 지내봅시다. 네, 하여튼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김정현의 꽃을 든 남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외로운 가슴에 꽃이를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가는야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 뜯은 남자. 메마른 가슴에 꽃길을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하얗게 두 손 흔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가는야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승은 가을과 기도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과 기도와 김현승이라는 조합은 대표작 가을이 기도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도는 언제 필요할까요? 감사의 기도라는 말은 있지만 행복할 때 기도는 짧게 끝난다고 합니다. 시인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기도가 간절하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많은 학생들과 부모에게 시인의 기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애쓴 아이들, 버틴 부모들에게 시인의 기도를 전하고 싶어요. 애쓴 아이들, 버티는 부모들이 기도를 붙들고 가을을 무사히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큰 일들을 치렀으니 후유하지만 또 기도도 열심히 또 해야겠죠. 네. 네, 이선희의 옛날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 그의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밝은 속삭임 달빛 속에 그리로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의 물들이 모두가 빛나고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제넷 청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듣기도 됩니다. 자, 백세 건강 동상에 주의하기
피부 주변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신체 조직이 얼기 시작된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지면 떨림이 멈추고 29도에서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26도에서는 사망할 수도 있다. 야, 무시무시하구나. 그러게 뭐. 그거 좀 무섭네요. 그저 춥다 하면 그냥 완전 무장을 해야죠. 노인네들은 더욱더 그러니까. 저기 옆으로 지나가도 모를기라 그지? 그럼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래도 몸 따뜻이 잘 보관하세요들. 네. 자, 송대관의 차표 한 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나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때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때리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때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때리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다음은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갖는 감사의 속성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네. 그러기는 그래. 항상 뭐 좌우전 뭐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죠. 그래,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럼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조금만이라도 후하게 하면 또 표현도 후해지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또 그렇지만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노래 한 곡도 마저 듣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정미조의 노래입니다.
다시 노래를 하네. 나던 여름 가고 꿈꾸듯 가을이 오네. 그렇게 이 계절 다가도록 난 반색 노래를 하네. 사랑했던 저 날들은 손은 들며 어디론가 밀려가고 다가오는 시간은 그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네, 기다리던 유한권 기자님 이야기에서 삼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예, 오늘 첫 소식이요. 좀 다른 의미인데 우리 생활과는 조금 그 거리가 있고 한번 생각해봐야 할 소식을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 지진이나 화산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지진도 거의 없었다고 하죠. 일본은 뭐 지진이 굉장히 많아요. 화산도 많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말이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뭐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2017년과 2018년 포항에서 큰 지진 피해가 일어났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렇죠. 지진 하면은 예.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일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무섭게. 그렇죠. 상가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혼비백산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이후에 지진 위자료 신드롬이라는 말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진 이자료 신드롬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뭐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법원이요. 네.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시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말하자면 위자료죠. 네. 이거를 인정을 했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비슷한 소송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련 소송을 맡은 그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접속 폭주로 다운이 되거나 시민단체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지금 하루에 수백 명씩 몰려들고 전화, 뭐 방문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지진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누가 배상하는 건가요? 누가 배상하느냐고요? 지구가 해야지. 그래. 저 며칠 전에 그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이죠.
2017년 11월 15일 지진 그때 본진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 11일 그 여진이 발생했죠. 이것이 말이죠. 지열 발전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진 말하자면 본진과 여진 이거 다 겪은 그런 원고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다음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겪었다는 사람에게는 200만 원을 주라는 그 위자료 책정 판결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네, 지진과 지열 발전 사업이 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뭐 일부 납득이 가긴 가요. 이렇게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지원에는 일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나도 받아야지 되지. 왜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 안 주고 말이. 뭐 막 항의 전화서부터 말이죠. 이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송만 내면 2,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관악구라는 사람들이 줄 서서 상담을 받겠죠. 참 사실 우려는 조금 다른 문제들 같지만 하여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법원 관계자는요 뭐라냐면 소송을 낸 원고인데 자기가 승소한 게 맞느냐 묻는 전화라든지 또 소송에 필요한 추가 서류라든지 절차를 묻는 이런 전화가 지금 막 세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내 창구를 좀 따로 만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네, 예.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으니 예. 배상을 진행해야 되지만 예. 그 모든 시민들에게 다 배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산술적으로 보면 지진 당시 포항 인구가 51만 명이었더래요. 이 사람들 모두에게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총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잖아요. 약 대충 계산해보니까 1조 5천억 규모를 지금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처럼 포항 법조계를 뒤흔들 정도로 사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로펌들이 수임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률사무소가 지금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손님들을 끌어모는 거죠. 포항 지역 인터넷 맘카페라든지 인기 브로그에서는 이러한 그 지진 소송을 홍보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 서비스로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요. 포항시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만들어가지고 긴급하게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선 그 행정 복지센터라든지 여기에다 다 배pe서 일반에게 알려라. 이런 얘기인데 이 천재지변은 뭐 옛날부터 우리는 뭐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참 돈도 많고 좋은 나라다. 글쎄 말이에요. 참말로. 시골에서 농부가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 떨어져 죽었다 이게. 그건 어떡할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물어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어부가 가다가 돌풍을 만나고서는 말이죠. 쓰러졌다. 배에서 물에 잠겨 돌아가셨다. 그 뭐 국가가 해줘야 되나요? 사실 이런 그 천재지변 뭐 이런 거는 각자가 알아서 이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부가 지금 이와 같이 말이죠. 다소 준비를 해야 할 걸 안 해가지고 피해를 봤다 이런 경우인데
이번 것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쨌든 포항시장은요, 포항시도 시민들의 소상을 적극 돕고 싶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간 최대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하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예.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임료, 약정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공적 심리 같은 거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남들 피해를 봤다 해서 그냥 나도 달라고 아우성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꼼꼼히 챙겨봐 가지고 해당되면은 물론 그것도 보상받아야죠. 어쨌든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잘 따져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산너울에 두둥시 홀로 가는 저 구름아 너는 날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한 송이 구름 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강바람에 두둥실 길을 잃은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갈 길을 나 그네 떠나갈 길을 찬란한 젊은 꿈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시 한 수 낭독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끝자락 현웅 유한권. 못다한 가을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성급히 찾아온 초겨울 냉기. 기러기 떼창 날개짓. 가을이 가는 소리인지 겨울이 오는 소리인지 뒷동산 코스모스 꽃밭에 새빨간 단풍잎 하나 하얀 첫눈발에 숨어 숨쉬고 그 사이로 날아드는 들새 한 마리 낙엽 하나가 동행을 한다. 누구 함께 걷던 그림 속 코스모스 꽃길. 그래도 나 사랑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하나씩 프린트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요? 항상,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아,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두 번째요. 좀 가슴 아픈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이 노인들한테 꼭 알아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들도 꼭 알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7일이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8살짜리 초등학생이 그 이렇게 내던진 돌멩이에 그 옆을 길을 걸어가던 70대 노인이 맞아 사망했다는 이 소식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봤어요. 어머, 좀 못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어머나 세상에. 뭐 뉴스, 뭐 신문, 방송 다 해서 참 안 됐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돌을 던진 아이는요 형사처벌 없이 경찰이 내사 종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하향하자는 얘기가 다시 지금 논의되는데 그 전에 지금 14살이나 13살로 내리자 이런 얘기 또 뭐 형사법을 좀 개정하다 뭐 이런 논의가 지금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아주. 그렇죠. 항상 여론 몰이용으로 이야기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주제였는데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끌어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뉴스 1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형사 미성년자의 개념부터 연령 하향 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런 얘기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형사 미성년자란 무엇인가요? 형사 미성년자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지를 못하고 있었죠. 형사 미성년자라는 것은요 만 14살 미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나이다 하는 것을 형사 미성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범법 소년으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처분 없이 보호자 훈계로 종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네, 보호자 훈계로만 종결이 된다면 예. 네, 피해가 날벼락이죠, 입장에서 예. 날벼락을 맞는 예. 기분일 겁니다. 예.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입증하는 것도 피해자의 그 일이거든요.
말하자면 피해자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가 잘못한 것과 부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지. 그렇죠. 민법에 따라서 감독자인 보호자에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이게야. 다만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킬 게 맞느냐 이건데 상당한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예. 나 그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나도 목욕탕에 갔거든요. 목욕탕에 가서 숯불 가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린애가 나 이렇게 있는데 어린애가 거기다가 가져갔던 수건 이런 거 신문 조각 그걸 확 집어넣어갖고 그 불기가 확 터져 나왔어. 그래서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에 화상도 있고 뭐 했어요. 근데 그 애가 어린애거든. 그런 아이고. 나도 그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그 우리나라 법원은요 부모 등 감독 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법률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말리자는 거지. 근데 그 애가 부모는 나가고 혼자 있다가 옆에 있던 거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도 이런 경우죠. 범행 방지를 위해 감독의 의무를 다했느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아이가 돌멩이를 그러니까 그 근처에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든지. 그 애는 학교 1학년이면 그 정도는 알 텐데 그럴까? 그래도 부모가 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뭐 쉽지 않은 게 그렇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형사 미성년자는 저지른 범죄를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했을 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저 궁금하기도 한데 그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사실 이런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처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뭐 성인이 됐다, 너 옛날에 이렇게 범죄했지, 너 벌금 내 이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렇지 않다면 네. 형사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수많은 고소가 남발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나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2023년 대부분 사법 명감을 보니까요. 2013년에 4,334명이 말하자면 보호처분 촉진 소년이었는데 2014년에는 2,894명으로 다소 좀 줄어들었어요. 그 이후에 2020년에는 3,465명으로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상당히 늘어났죠. 5,245명으로 증가했더라고요. 말하자면 5,000명대를 넘은 건데요. 뭐 그렇다고 법무부의 말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느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맞추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나요? 계속되고 있죠. 아직까지 해왔지만 또 앞으로도 아마 이 많이 불붙을 거 있겠대요. 2002년 헌법재판소는 헌재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단 12살 미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보충 의견을 다뤘던 적은 있습니다. 네.
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의 발달, 환경의 변화도 잘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하춘화의 잘했군 잘해서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수환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군이었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불러요? 뽀얀깐 내어놓은 얼룩이 항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째서 진정지 보라비 장가들 미천해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감 왜 불러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소. 받았지 어째서 방앗간 채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불러요? 딱정댁 만화님의 술값에 독촉이 왔었나 왔었죠. 뭐랬나 술병을 고치려고 지리산 약해러 갔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생.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생.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생.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생.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